손흥민 선수가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페널티킥 PK의 숨은 이야기는 경기장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호주를 상대로 한 치열한 경기에서 막판에 도달했을 때의 그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PK를 황희찬 선수가 차게 된 배경에는 이강인 선수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황희찬 선수는 공을 담담히 잡고 마치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된 듯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PK를 성공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중계진은 황희찬 선수가 스스로 PK를 차겠다고 나선 것은 그의 강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주로 PK를 맞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선배인 손흥민 선수의 허락 없이 황희찬 선수가 PK를 차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뒤에서 이강인 선수의 깜짝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기장 안팎에서의 선수들 간의 끈끈한 동료애와 상호 신뢰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기적 같은 동점골을 터뜨리며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프리킥을 결승골로 연결시키며 한국을 아시안컵 4강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 아크라의 알부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아시아 축구 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120분간의 혈투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축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선택했고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복귀하며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선수가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첫 선발 출전의 기회를 얻었고 황인범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중원에서 팀을 지탱해주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수비진은 서령우, 김영권, 김민재, 그리고 김태환으로 구성된 포백 라인으로 견고함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눈부신 선방을 선보인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로서 골문을 지키며 호주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호주 대표팀은 4-3-3 포메이션을 선택하며 주로 잉글랜드 챔피언십과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핵심 센터백 캐리 스쿠타를 중심으로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한국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호주의 신장이 좋은 수비진을 공략하려 시도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호주의 수비가 중앙으로 볼이 투입될 때 강한 압박을 가해 한국의 중앙 미드필더가 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호주의 수비진이 피지컬과 높이는 뛰어나지만 스피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빠른 좌우 전환을 통해 볼을 돌릴 경우 호주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히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후반 70분 이후에는 한국에게 유리한 찬스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120분의 혈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면에서 호주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강의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며 골문 앞에 있는 조규성을 비롯한 김태왕, 서영우, 그리고 손흥민과 황희찬을 향해 다양한 크로스와 킬패스, 컷백으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과거 벤토 감독 시절 피지컬이 약하고 수비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놀라운 활동량과 수비 기여도를 보여주며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핵심 엔진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황희찬의 발끝에서 시작된 골은 순간에 환희를 선사했지만 서영우가 미세한 차이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판정으로 인해 골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의 흐름을 한층 더 긴장감 있게 만들었고 한국팀은 계속해서 호주를 압박했습니다. 호주의 역습에 대한 대비는 필요했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공격의 물결을 이어갔습니다. 호주팀이 한국의 공격을 막아내며 얻은 자신감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한국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이 거의 마무리되어갈 무렵 황인범의 패스가 상대 호주 공격수에 의해 가로채지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은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0대1로 전반전을 마치며 경기에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선발 라인업에 대한 재고를 하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조규성을 빼고 이재성을 투입하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옮기고 황희찬을 전방에 배치하여 스피드를 무기로 삼는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시기적절한 교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왜 이런 전략을 전반전부터 시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호주의 강점인 피지컬과 공중 볼 경합의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조규성을 타겟으로 한 전략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조규성의 이날 경기 스탯은 공중 볼 경합과 지상 경합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했고, 이는 전략적인 재고가 필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격수로서의 성공률과 볼 경합에서의 우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 전부터 알려진 호주의 약점인 스피드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적인 오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경기 후반에 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이 경기를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조규성 선수를 대신해 이재성 선수가 투입된 후 홍현석 선수의 교체까지 이어지며 한국 대표팀의 공격 전술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의 날카로운 돌파 끝에 획득한 귀중한 페널티킥 PK은 경기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PK를 손흥민 선수가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이들의 관측과는 달리 황희찬 선수가 이를 실행하여 왼쪽 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1대1로 동점을 이끌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일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PK를 차는 주체에 대한 의문과 불편함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을 뒤로하고 미공개 화면을 통해 밝혀진 이강인 선수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PK를 획득한 후 이강인 선수는 공을 가져와 손흥민 선수를 격려한 뒤 황희찬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며 그에게 PK를 차게 함으로써 팀 내에 따뜻한 동료애를 드러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행동은 대표팀에서의 형제 같은 분위기와 서로를 위하는 마음가짐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황희찬 선수에게 PK를 넘겨준 것은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에게 골을 기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배려 깊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강인 선수의 행동이 팀 전체의 화합과 원팀 정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따뜻한 팀워크는 한국 대표팀이 연장전에 들어가 손흥민 선수의 미친 프리킥으로 경기를 역전시키며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한국 대표팀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를 포기를 모르는 한국의 투지라고 평가하며 사우디와의 경기에 이어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역전승을 일궈낸 한국팀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